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그 AI 혁명의 최전선이죠. 반도체 장비 시장을 이끄는 두 거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AMAT하고 또 KLA 코퍼레이션, KLAC에 대한 비교 분석입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 기업의 현재 경쟁 구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아주 그냥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들 역할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AI 칩처럼 고도로 복잡하고 또 강력한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단순히 설계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설계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제조 장비,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분석 자료는 단순히 두 회사 규모나 현재 매출 비교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이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각 기업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지, 그리고 또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과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느냐, 이걸 아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 자료의 분석 결과가 현재 시장의 높은 관심은 사실 AMA 쪽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KLAC가 여러 면에서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반전이죠. 네, 맞아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 성장 동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회사 모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고 있긴 한데, 그 파도를 타는 방식,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AMAT는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도 특히 그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만드는 앞단계, 전공정이라고 하죠. 이 전공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비유하자면 뭐랄까, 온갖 종류의 장비를 다 갖춘 반도체 장비 백화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이요? 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라던가 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장비 같은 거, 이런 핵심 공정에 쓰는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요즘 GAA 기술, 또 후면 전력 공급 기술 같이 최첨단 공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걸 구현하려면 AMAT의 아주 정교한 장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기술력, 제품 라인업, 이걸 바탕으로 시장 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AMAT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자료에도 AMAT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AMAT 식각장비 사업부 매출이 2025년 3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고 또 올해 초에 나온 심3 매그멈이라는 최신 식각 시스템은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적 매출이 벌써 12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또 기술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면서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보는 그야말로 규모의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켈렉시는 좀 달라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씁니다. 켈렉시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반도체 생산 라인 전체를 이렇게 쭉 모니터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결함을 찾아내고요. 또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서 수율,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양품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비율이 있잖아요. 이걸 극대화하는 공정 제어 및 계측 분야에 있습니다. 수율 관리 중요하죠. 네, AI 칩처럼 회로 선폭이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아주 작은 티끌 하나, 공정상의 미세한 변동 하나로 칩 전체 성능을 좌우하거나 아예 불량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켈렉시의 역할은 단순한 검사 장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복잡한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율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 제공자,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 여러 칩을 수직으로 쌓거나 수평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성능 칩처럼 만드는 코어S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 KLAC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패키징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정밀해야 하니까 각 단계를 꼼꼼히 검사하고 제어하는 KLAC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KLAC의 첨단 패키징 관련 사업 매출이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해서 9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측된다고요. 와. 네, 그 성장률 자체도 엄청나지만 더 깊이 봐야 할 개념이 바로 공정 제어 강도, 프로세스 컨트롤 인텐시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반도체 특히 여기서는 패키징 공정 비용에서 KLAC의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비중이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비중이 불과 몇 년 전 2022년에는 한 1% 수준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5%에서 6% 수준까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와, 5, 6배나 늘었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제조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KLAC 기술이 과거에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 뭐랄까 nice to have 이런 부가적인 요소였다면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아예 생산 자체가 어렵거나 수요를 담보할 수 없는, 즉 must have, 필수 요소로 그 위상이 완전히 격상됐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ust have가 됐다. 네, 이건 곧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고 또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로 이어지면서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는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 수혜를 받는 방식이나 성장 동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AMAT는 넓은 포트폴리오로 시장 전체 성장의 과실을 따는 전략이고 KLAC는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영역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두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좋아도 예상치 못한 위험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두 회사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분석 자료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는 건 AMAT가 받고 있는 지정학적 압박,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 중국 리스크군요. 네, AMAT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어요. 특히 그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공정에 쓰는 200mm 웨이퍼용 장비의 중국 매출 감소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일부 중국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는 이미 팔았던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까지 제한되면서 이게 단기적인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현재 매출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네요. 자료 분석을 보니까 미국의 이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 내 로컬 장비 업체들, 예를 들어 스카리아 같은 기업들한테는 기술 개발 동기를 주고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 이건 단기적인 매출 손실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점유율 하락이라는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AMAT는 사업 범위가 넓으니까 반도체 업황 말고도 IoT, 통신,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다른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성에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로 언급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는 KLAC가 AMIT와 같은 수준의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내용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첫째는 KLAC가 제공하는 공정 제어 및 계측 기술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인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기업이 이걸 완벽하게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해자가 아주 깊은 거죠. 대체 불가능성. 네. 둘째는 현재 AI 칩 생산의 핵심 병목 구간으로 여겨지는 최첨단 패키징 공정. 예를 들어 코웨티오S 같은 거요. 이게 주로 대만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중국 외 지역의 파운드리나 후공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공장이 중국 밖에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KLAC의 주력 사업 영역이 현재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 타겟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껴나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이 높아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방어력, 즉
회복 탄력성이 AMIT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확실히 KLAC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주가 퍼포먼스하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만 딱 놓고 보면 AMIT가 훨씬 더 뜨거웠어요. 연초 대비 상승률이 AMIT는 무려 80.9%에 달했고 KLAC는 37.7% 상승했거든요. 네, 차이가 꽤 크죠. 네, 표면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AMIT의 미래를 훨씬 더 밝게 보고 있다. 이런 신호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시장의 열기가 AMAT 쪽으로 더 쏠렸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뜨거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즉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주가를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PS 비율이라고 하죠. 이걸 살펴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PS요? 네,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AMAT의 PS 비율이 11.4배에 달합니다. 이게 AMAT의 지난 1년간 PS 중앙값이 한 8.2배 정도였는데 이걸 크게 넘어서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재 KLAC의 PS 비율인 6.12배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와, 11.4배 대 6.12배면 차이가 크네요. 네, 이건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이미 AMAT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함께 놓고 보면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컨센서스를 보면 AMAT의 2025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1.2%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2%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물론 비용 절감 같은 걸 통해서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은 8.3%로 예상되긴 하지만 외형 성장 자체는 다소 정체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반면 KLAC는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은 5.3%, EPS 성장률은 3.8%로 전망되고 있고요. 물론 EPS 성장률은 AMAT보다 낮지만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는 KLAC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시장은 AMAT의 상대적으로 더딘 외형 성장 전망, 그러니까 매출 플러스 1.2%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프리미엄, 즉 높은 PS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성장 전망은 낮은데 주가는 높다. 네. 분석 자료는 이게 앞서 얘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 내 경쟁 심화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아직 시장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시장이 AMAT의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이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KLAC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고 AI 첨단 패키징 공정 제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기반으로 앞으로 몇 년간 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성장 전망 대비 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 동력, 리스크 요인,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AMAT와 KLAC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볼 시간인 것 같네요. 제공된 자료가 제시하는 결론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는 반도체 장비 업계의 명실상부한 리더죠. 광범위한 기술 포트폴리오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에요.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 시장 내 경쟁 환경 변화, 또 이미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이런 다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게 분석의 요지입니다. 그에 반해 KLA 코퍼레이션, KLAC는 공정제어 및 계측이라는 특화된 영역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즉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평가군요. 네, 특히 AI 반도체처럼
생산 공정이 극도로 복잡하고 정밀해질수록 수율 관리와 결함 제어의 중요성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KLAC 기술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죠.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또 AI 첨단 패키징이라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AMAT 대비 부담이 덜하다는 점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공된 분석 자료는 현재 시장 상황 하에서는 KLAC가 AMAT보다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투자 고려 대상으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랄까, 광범위한 사업 영역보다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해자가 현재 국면에서는 더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 두 반도체 장비 거인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 마주한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현 시점에서는 KLAC가 좀 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달랐죠. 네, 주가는 AMAT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렇죠. 외시장 참여자들은 AMAT가 가진 명백한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KLAC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까요? 혹시 이 분석 자료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AMAT만의 숨겨진 잠재력이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훨씬 더 장기적인 비전 또는 기대치,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점이네요. 네, 단순히 분석 결과만을 받아들이기보다 왜 시장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났는지 그 이면의 이유를 스스로 탐구해보는 과정 또한 매우 가치 있는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분석 내용에 더해서 스스로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 볼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